한국의 전차 전력, 세계 3위, 3세대 이상의 전차를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한국.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신형 전차와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일본의 군사계 마토메 스레드에 한국의 7군단의 전력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들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군의 국방부는 흔히 포방부로 불린다. 자주포만 2100대가 넘고 다연장 로켓, MLRS도 주변국의 3배 가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국군 화력의 최전방에는 제7군단이 있다. 전쟁이 터지면 다른 군단과 달리 주둔지를 버리고 오로지 진격하는 임무. 7군단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일까? 예하 부대는 중무장한 기계화 보병사단들이 즐비하고 한국군이 가진 전차의 과반수가 7군단에 몰려있다. 한국군의 자존심. K1A1 전차, K21 보병 전투차, K2 흑표 전차 등 신형 기계화 무기가 한국 육군에서 가장 빨리 보급되는 부대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유명한 무기 K9 자주포와 같은 기계화, 기동화 포병 장비도 군단의 예하 포병제대에 우선 배치되어 있다. 한간에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군축을 시행한 유럽 전체의 기갑 전력과 맞먹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계화 보병선단이 추가로 배치돼 몇 타 군단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전시중 주한미군도 7군단의 지휘를 따라야 하며 한미연합사 지휘체계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단은 7군단에 배속돼 함께 싸우도록 돼 있다. 한국군이 보유한 2,400여 대의 전차 중 800여 대의 전차가 이곳에 위치. 7군단의 전차 수는 유럽의 군사 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이 운용하는 전차 수를 초월했다. 한중일 3국의 전차 전력 비교. 전차 강대국 한국이 보유한 전차는 총합 2,400여 대. 신형 3세대 이상의 전차는 1,800대이며 세계 3위의 신형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보유한 전차는 총합 700여 대. 그 중에서도 3세대 이상의 전차는 440대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전차는 총합 6,250여 대, 전차의 물량만큼은 북한군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79식 전차나 96식 전차와 같은 구형 전차가 주류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기갑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형 전차는 한국군의 K2 전차와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중국의 3세대 전차는 850여 대에 불과 그마저도 전차의 스펙이 공개된 게 전혀 없어. 중국산 전차의 성능은 해외 밀리터리 전문가들에게 많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세계 3위에 등극한 한국의 기갑 전력과 7군단, 미래에도 더욱 강력해질 한국군을 응원합니다. 한국군의 기갑 전력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열등감 폭발. 관련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7군단이라는 곳의 전차 대수가 800대라는 게 신경 쓰여. 800대는 몰라도 2,400대는 일본이 상대하기 절대 무리잖아.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일본의 10식 전차의 성능이 K2 전차보다 뛰어나도 생산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생산량 많은 전차 전력만큼은 한국이 유리하겠지.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있어서 한국군이 두렵지 않아. 육상자위대 단독으로는 지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 어쩔 수 없어. 전 댓글에 대한 답변. 한국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전차가 2,400대라고. 정말로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항공자위대는 제대로 된 공대지휘 도탄이 없잖아. 12대의 적은 수량의 아파치로는 한국군의 전차가 진군하는 걸 구경밖에 못하고 말이지.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이라크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한국군의 전차는 이라크군이고 일본의 아파치 헬리콥터는 미군이야. 아무리 아파치가 12대밖에 없다 해도 전차가 하늘을 공격하지는 못하잖아. 항공자위대의 F-35 전투기가 제공권을 사수하고 아파치 헬리콥터가 한국의 육상병기를 전멸시켜버릴 것이라 믿는다. 7군단, 한국군이 이 정도의 전력인 건 예상하고 있었다. 일본처럼 전쟁 반대를 지향하는 국가도 아니고 전시 상태의 국가니까 당연하지. 그러나 한국군이 기갑 전력을 실전에서 전부 보여줄지는 모르겠어.
전차의 내부 성능도 그렇지만 병력의 신뢰에 대한 의미에서도 절반 정도는 믿지 못하겠다. 장갑차와 자주유탄포, 전체 가동률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이 말한다. 최강의 군단, 제7기동군단, 적국으로 진로를 돌려라. 한국에 새로운 힘을 보여줬다. 아, 그래. 알겠으니까 동쪽에 일본으로 오지 말아줘.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일본을 비꼬는 코멘트레스. 당장 그만둬라. 적어도 한국보다는 해외 파병에서 실적 있는 일본을 무조건 약하다고 단정하고 바보 취급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약한 방위력일수록 더욱 콤플렉스가 심하지. 일본인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 당당하다. 북쪽을 향해 7군단은 전진한다니. 한국군과 고대무기 박물관 주인장, 북한군의 전쟁인가. 군병기 매니아는 매우 기뻐하겠구나. 신형 전차가 많아도 부럽지 않아. 장비보다는 정신력이 중요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전차가 부족해서 졌습니까? 아니, 패튼 전차는 가득했다. 한국군도 투쟁 정신력이 강한 베트남군에 패배한 것. 전장에서 정신력의 중요성을 효과 있게 증명했다. 뭔가 얼핏 보기에는 K1A1 전차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자랑했던 슈퍼 프리미엄 K2 전차는 어떻게 된 거야? 낮은 차고에서 못 꺼냈어. 5cm 높낮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게 됐나? 애당초 일본에는 군이 없는 시점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일본은 주일미군을 포함한 자위대 전력이며 정식으로 군대의 전력을 가진 일본이 현실에 존재해야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항공 전력과 중장거리 미사일로 거의 전과가 결정되는 시대에 7군단은 마치 표적의 퍼레이드 같잖아. 이걸 보고 기뻐하는 한국에 웃었다. K1A1 전차는 완전한 시대착오잖아. 장갑이 약하고 돌파 능력이 비참하다. 한반도는 상당히 험한 지형이니까 이러한 단점은 매우 위험해. K21 보병 전투차는 센서에 치명적 문제가 발각. K2 전차는 최신 전차지만 변함없이 장갑이 문제. 엔진과 파워팩도 여전히 허락. 기본적으로 낡은 북한의 기갑부대가 상대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전부 파괴당해. 이쯤 되면 더 이상 일본에는 남겨진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한국과 함께 싸워서 북한을 부숴버리자. 예한 양국이 손을 잡으면 최강의 부대를 만들 수 있다. 기다려라, 북한. 미안, 거짓말이야. 동맹국이 아닌데. 전쟁에 참가할 리가 없잖아. 와가시 먹으면서 지켜볼게. 아무나 이겨라. 기갑부대가 진격해도 소용없어. 일단 북한의 포병들은 서울을 난타해 행정기능을 정지시킨다. 그런 능력은 북한이 확실하단 말이야. 석유가 없어도 전쟁에서 이겨내자든가. 한국의 서울을 다 날려버리면 한국군 순식간에 거미들이 흩어지듯 도망가서 대열이 무너질 게 분명하다. 자신에게 당장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때다라고만 야유하거나 하며 그것을 즐기고 있지만 미래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가겠지. 그때 가서 당황해도 아무도 일본을 도와주지 않아. 전시 중에는 주한미군도 7군단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니. 미군 전체가 한국 지휘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통수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유엔군이라는 이름의 미군이다. K2 흑표 전차가 뭐야? 아, 저 전차처럼 보이는 고정포대 말인가? 헷갈리니까 이름에 전차라는 단어를 넣지 마. 아니면 전차라고 가장해서 상대를 교란하는 전술인가?